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세요? 왜 내 주변에는 꼭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내용에서는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고집 센 사람들만 있을까? 정말 너무 지치고 답답할 때 저절로 나오는 질문이죠. 마치 세상의 모든 힘든 사람들은 나 혼자 다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나는 그 고집 센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번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할 텐데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익숙한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문제의 화살표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새로운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개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고집이 세지 않으면 절대 고집 센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말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그 답답한 모습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의 완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왼쪽처럼 저 사람 성격이 문제야 라고 탓하고 나는 그저 상황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대신에요. 오른쪽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 다시 말해 나의 숙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면요, 세상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범죄자까지 어떻게 그렇게 보냐 싶을 수 있죠. 이건 그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나쁘다라고 규정하는 그 행동 자체가 결국 나의 기준과 판단에 근거한다는 점을 인식하자는 철학적인 시각인 거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숙제라는 개념을 좀 더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어려운 관계는 그냥 운이 나빠서 겪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지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현재 실력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려운 만남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시험지는 현재 내 수준에 딱 맞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귀찮은 시험지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를 다루는 내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딱 점검하게 해주고요. 둘째,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더 커야 하는지 약점을 콕 집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와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분별하고 운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모든 힘든 사람을 내가 다 상대할 의무는 없다는 거. 내 역량,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곧 나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우리한테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역량이 된다 싶으면 그 관계에 참여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지금 내 실력으로는 너무 버겁다고 판단되면 이 시험을 잠시 미루거나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러선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나중에 내게 딱 맞는 다른 시험지를 또 보내줄 게니까요. 이 말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버겁다면 피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인 거죠.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관계에 주도권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관계에서 경계의 선, 즉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손잡기 비유를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상대가 내 손을 슬쩍 잡으려고 할 때 이게 바로 경계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암묵적인 허락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게 뉴노멀, 즉 당연한 게 되고요. 나중에는 상대가 아예 내 손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권리로까지 착각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처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적인 태도에서요. 오른쪽처럼 오케이,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볼까? 하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태도로 바뀌는 거죠.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만남은 신이 주관하지만 그 운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는 어쩌면 운명의 영역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관계의 방향키를 쥐고 이걸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무엇이었나요? 이 지문을 통해서 일상의 관계들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